2021년 3월 6일 이른 아침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650km 떨어진 플린더스 산맥의 한적한 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발이 묶이고 눈을 가린 채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21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스민 코어, 간호학을 공부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고 온 남자는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스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덩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녀의 두려움도 함께 커졌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는 멈췄습니다. 충분히 깊게 팠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제스민을 그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그녀의 몸 위에 흙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제스민이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쳤을 텐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묻힐 때까지 계속해서 흙을 퍼부었죠.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남자는 지역 철물점에 들어가 삽, 케이블 타이, 테이프, 장갑, 그리고 제리캔을 샀거든요. CCTV에는 그가 여유롭게 통로를 거닐며 완벽한 도구를 고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마치 일상적인 쇼핑을 하듯이 말이에요.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관계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살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집착과 소유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오늘은 2016년부터 시작된 한 젊은 커플의 관계가 어떻게 생매장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크 조트 싱은 인도 사말라 지역의 작은 마을 볼랄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처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호주로 이주했죠. 2015년 23세의 싱은 애들레이드의 유니사 대학교에 등록해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스민 코어를 만났습니다. 제스민도 인도 출신이었어요. 난가 지역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 온 케이스였죠. 그녀는 유니사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인도 출신 유학생이라는 공통점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2020년 초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젊은 커플이었죠. 하지만 관계 초기부터 싱의 행동에는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스민에게 지나치게 강한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문제는 제스민이 그만큼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싱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통제적이고 소유욕이 강해졌어요. 제스민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알고 싶어 했죠.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화를 내며 즉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스민이 거절하면 자해를 암시하거나 자살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9개월간 지속된 관계였지만 제스민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싱의 강박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스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그녀는 싱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싱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제스민을 따라다녔죠. 자살하겠다는 협박도 했어요. 실제로 그는 정신건강병동에 단기 입원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던 거죠. 견디다 못한 제스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분명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경찰서에서 제스민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했어요. 제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통제하려고 했죠. 친구들과 외출하면 화를 내고 즉시 돌아오라고 요구했어요. 제스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1년 2월에 싱에게 스토킹 경고를 발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선을 그은 거였죠. 다시 한 번 더 신고되면 체포되고 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싱은 달랐어요.
2021년 3월 초, 싱은 제스민을 스토킹하는 대신 훨씬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버닝스 철물점으로 향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죠. 삽, 케이블 타이, 덕트 테이프, 장갑, 제리캔. 이 물건들의 조합을 보면 누구라도 의심했을 법한데 그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싱은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계획의 첫 단계가 완료된 거였죠. 다음 단계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는 것이었어요. 파란색 코모도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IM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했죠.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어요. 2021년 3월 6일 오후 1시경 제스민은 평소처럼 서던 크로스홈 요양원에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자기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싱이 나타났습니다. CCTV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스민은 납치당했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고 눈이 가려졌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죠. 제스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의 진동과 소음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겠죠. 오후 10시 46분 도로 감시 카메라가 버지니아를 지나가는 파란색 코모도어를 포착했습니다. 오전 12시 9분에는 투엘스 근처에서 오전 12시 40분에는 포트 웨이크필드를 지날 때 다시 촬영됐죠. 싱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스민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만 아는 상태였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만 커져갔겠죠. 오전 3시 7분 스털링 로스를 지나는 파란색 차가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스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요양원 주차장에서 65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출발한 지 거의 14시간 만이었죠. 싱은 플린더스 산맥의 데스록 근처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황량한 장소였어요. 싱은 차에서 내려 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제스민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눈을 가린 채였어요. 하지만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는 들렸을 겁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겠죠. 몇 시간 동안 싱은 계속 땅을 팠어요. 충분히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제스민을 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제스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죠. 싱은 흙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스민의 몸 위에 의식이 있는 그녀 위에 흙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스민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흙이 점점 더 쌓여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부검 결과 제스민은 질식사했습니다. 흙을 흡입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즉 그녀는 산채로 묻혔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질식해 죽은 거였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싱은 제스민의 소지품들을 근처에 버렸어요. 케이블 타이, 테이프, 장갑, 발라클라바 등이었죠.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애들레이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6일 오후 2시 27분 반대 방향으로 가는 파란색 코모도어가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거의 12시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애들레이드에 도착한 싱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스민의 가족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제스민의 차는 요양원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제스민은 보이지 않았죠. 제스민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즉시 싱을 찾아갔어요. 제스민이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싱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제스민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 안 나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난 3월 7일 싱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경찰서로 스스로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스민이 죽었어요. 제가 그녀를 묻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랐어요. 당신이 죽였습니까? 싱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제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자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싱은 제스민의 정확한 매장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싱과 함께 플린더스 산맥으로 향했어요. 싱은 주저없이 그 장소로 안내했죠. 경찰은 그곳에서 제스민의 신발, 안경, 직장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8일 제스민 코어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부검 결과는 싱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제스민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산채로 묻혔고 질식해 죽었던 거예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싱은 즉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제스민에게 보내려다 만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어요. 너의 부르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기다리고 지켜봐. 모두가 답을 얻을 거야. 섬뜩한 협박이었죠. 2021년 3월 중순 제스민의 가족은 그녀가 묻혔던 장소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꽃과 테디베어, 양초를 놓았어요. 토종 식물과 나무도 심었죠. 제스민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스민의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꿈에서도 이런 일이 제스민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리워요. 한편 인도에 있던 싱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무죄예요. 그 여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아들은 그저 그녀를 묻어준 것뿐이에요. 싱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스민의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제스민의 가족이 결혼을 허락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했을 거고 이런 끔찍한 결말도 없었겠죠. 싱은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계속 쌓여갔어요. 버닝스에서의 물건 구매 기록, 도로 카메라 영상, 부검 결과, 그의 휴대폰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가 계획적으로 제스민을 살해했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죠. 2023년 2월 재판을 한 달 앞두고 싱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받아들인 거였죠. 3월 23일 애들레이드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애덤 킴버 판사는 싱의 범죄를 극도로 끔찍하고 무정한 행위라고 묘사했습니다. 킴버 판사는 말했어요. 제스민 코어가 당신이 그녀를 무덤에 넣고 묻을 때 느꼈을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납치당해 손발이 묶이고 눈을 가린 채 차에 갇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느꼈을 공포는 추정하기 어렵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산채로 묶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겪었을 공포는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킴버 판사는 계속했어요. 증거는 코어가 애들레이드에서 플린더스 산맥까지 가는 몇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묶여 있었고 입이 막혀 있었으며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여행 내내 제스민 코어는 겁에 질렸을 겁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죠. 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22년 8개월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죠. 또한 형기를 마친 후에는 인도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제스민의 어머니 라시팔 코어는 법정 밖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명을 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고 제스민이 여기 제 옆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딸에게 말을 걸어요. 잘 자라고 인사하죠. 정의가 이루어진 건 환영하지만 저와 제 가족은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남은 인생을 제스민 없이 보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 증오로 변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었는데 제스민의 이야기를 보니 그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네요. 싱의 집착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소유욕이었고 통제음이었어요. 제스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제스민은 용기를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신 같은 사람에게는 경고나 법적 제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노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감히 경찰에 신고해?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의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나친 집착, 통제욕, 소유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신호죠. 그리고 누군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제스민은 그걸 알았고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충분히 빠르지 못했던 거죠. 호주에서는 이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전 파트너나 스토커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법적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걸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죠.
제스민 코어는 꿈이 많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 했죠. 가족을 사랑했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병적인 집착이 그 모든 걸 앗아갔어요. 21세의 나이에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요. 플린더스 산맥의 그 장소에는 지금도 제스민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놓은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제스민은 그곳에서 영원히 쉬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간호사가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야 했어요. 오늘은 소유욕과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제스민 코어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